자, 오늘의 페이지는 다시. 자, 오늘의 페이지는 353페이지. 남은 나의 거울이다. 후배와 점심 약속을 했다. 그런데 후배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 전화를 걸어본다. 지금 어디야? 저 지금 밖에서 사람들과 식사 중인데요. 나랑 약속하지 않았어? 그랬던가요? 후배는 약속을 깜빡했다고 쩔쩔맨다. 그래도 나는 화가 난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 순간 이 말이 떠오른다.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다. 우연은 신의 섭리이다. 나는 왜 그때 그 후배에게 점심 약속을 바람맞았을까? 그를 거울 삼아 나를 비춰보았다. 오라, 바로 며칠 전 나 자신도 선배와의 점심 약속을 깜빡했다. 그 일을 떠올리며 얼른 후배에게 말했다. 괜찮아, 나도 약속을 깜빡한 적이 있는걸. 남은 나의 거울이자 스승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를 포함하여 세 사람이 모이면 두 사람은 스승이다. 왼쪽에 있는 나쁜 사람을 보고 따라하지 않으면 그가 스승이요, 오른쪽에 있는 좋은 사람을 보고 따라하면 그도 스승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나는 누구나가 스승이다. 우리가 여러 생을 돌고 돌며 다른 옷을 걸친 똑같은 영혼들과 계속 만나는 이유도 바로 남을 거울 삼아 자신의 영혼을 갈고 닦으라는 뜻이다. 괴테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울은 다른 사람들이라고 했다. 타인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거울처럼 비춰보지 않으면 자신에게 공명한다. 한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두 아들을 두었다. 한 아들은 아버지를 거울 삼아 난 아버지의 저런 모습을 절대로 닮지 말아야지 하며 훌륭하게 자랐다. 다른 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의 행동을 흉내내다 결국 술주정뱅이가 되고 말았다. 30대 초반의 한 젊은 엄마가 두 아이를 데리고 음식점에 들어섰다. 그는 뭔가가 주문해놓고는 창밖만 내다보았다. 그러자 두 아이가 슬슬 걸어다니며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그녀는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엄마가 왜 아이들을 그냥 놔두는 거지? 세상에 저런 엄마가 다 있지? 아이들은 점점 더 대담해져 깔깔거리며 숨바꼭질까지 했다. 그래도 엄마는 모르는 척했다. 모렴치게 하기 짝이 없는 엄마군. 외식 나온 기분을 이렇게 망쳐놓다니. 뒤늦게 음식점 주인이 나타났다. 주인 아줌마는 젊은 엄마가 음식에 손도 대지 않은 점을 눈여겨보았다. 손님, 어디 편찮으신가요? 그러고는 살며시 엄마의 손을 잡았다. 그제야 젊은 엄마는 정신이 드는지 고개를 돌렸다. 도무지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조금 전 의사로부터 말기암 판정을 선고받았으며 앞으로 잘해야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손님들의 성난 얼굴은 눈 녹듯 누그러졌다. 저런 사정이 있었구먼. 아이들이 안 됐어. 우리는 걸핏하면 남을 심판하려 든다. 남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나의 불편만 앞세운다. 그 사정이나 상처는 남의 것이 아니다. 내가 영겁의 삶을 살면서 어느 순간 나 자신이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스쳐가는 사람들을 늘 거울로 삼아야 된다. 내 눈에 거슬리는 모든 행동, 모든 것이 내 안에도 있다. 남의 짜증스러운 행동이 눈에 거슬린다면 그건 내 안에도 그런 면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만일 내 안에서 그런 면이 들어있지 않다면 공명이 일어날 리가 없다. 따라서 아무리 못마땅해 보이는 남의 행동도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 딸 아이를 둔 한 중년 주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딸의 방이 마치 돼지우리 같아요. 온갖 잡동사니들이 널려 있어서 방문을 열기조차 힘들다니까요. 아무리 야단쳐도 그 버릇은 안 고쳐져요. 깔끔하게 그지없는 그녀에게 왜 그런 딸이 생긴 것일까? 우주는 그녀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그런 딸을 보냈을까?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병적으로 청소에 집착하는 성격이거든요. 방 안에 먼지 하나만 있어도 못 견디고 청소해야만 해요. 딸의 눈에는 그게 너무 차갑고 정 떨어지는 행동으로 보였을지도 몰라요. 돼지우리에서 살아가는 딸을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춰보니 자신의 병적인 집착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우리의 삶은요, 사실
우리가 막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워라, 많이 경험하라 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판단을 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사실 상상하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대로 판단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얘기를 했다면 그것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나타난 것들이에요. 가장 쉽게 우리 아이들한테요, 갓 태어난 아이들, 또 태어나서 막 눈을 뜬 아이들한테 손찌검 모션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은 웃어요. 움직이네, 웃어요. 근데 어디서 한번 맞아봤던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죠. 자, 그런 경험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또 아이들은 뜨거운 불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뜨거운 곳에 손을 대려고 해요. 근데 엄마가 이제 혼을 냈다든지 안 돼, 뜨거워 라고 했다든지 한번 살짝 데워본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절대 그 근처에 가지 않아요. 왜? 그런 지식들이 습득되었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고 배웠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우리 모든 것들은 우리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뭐 자라왔던 환경이 중요하다, 어렸을 때 어떤 것들을 경험했냐가 중요하다는 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토대로 지금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나는 집안 환경도 좋지 못하고, 뭐 열악해서 공부도 잘 하지 못해서, 나는 공부도 많이 안 하고 책을 안 읽어서 경험이 적어서 나의 삶은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런 경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뭐냐? 바로 상상이에요. 상상하면 곧 현실이 된다. 상상은 곧 지금의 나이고 미래의 나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무한한 상상으로 그 모든 경험의 기억들을 바꿀 수 있어요. 지난달의 지난 과거의 슬픈 기억들, 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서 벗어나 버리면 돼요.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는데, 또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살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탈만 봅니다. 쟤 팔 되게 날씬하다. 뭐 했는데 저렇게 날씬할까? 쟤는 뭘 먹었는데 저렇게 날씬하지? 쟤는 배만 빼면 예쁠 것 같은데. 근데 쟤는 빵 먹는데 왜 살이 안 찌지? 오로지 그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또 성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만 보죠. 쟤는 어디 했을까? 눈 앞트임 했을까? 뒤트임 했을까? 코끝을 올렸을까? 필러를 맞았을까?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이 곧 지금 여러분이에요. 그것이 곧 미래의 내가 되어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삶을 바라보는, 사회를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되겠죠. 더 폭넓게 넓혀야 되겠죠. 누군가가, 자, 그냥 이런 것도 있어요. 시끄러워서 누군가가 막 꿍얼꿍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제 목소리가 편한 사람이 있을까 하며 어떤 사람은 제 목소리가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각각에 따라서, 어떤 경험에 따라서 이 목소리의 높낮이가 이 사람한테는 이게 또 포근한 거야, 이 사람이 또 싫은 거야,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도 있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시끄러운 게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죠? 나의 조건에 따라, 나의 경험에 따라 이런 것들이 다른데, 내가 지금 어떤 짜증난 일이 있다면 왜 짜증나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왜 나한테 이런 짜증을 나한테 주었을까? 나한테 왜 이런 현실, 왜 지금 이런 과정들이 나한테 왔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 책에서 되게 결벽증이 있는 엄마한테 돼지우리처럼 계속 집을 어지르는 딸이 태어난 것처럼 괜한 조합이 있진 않거든요. 너를 한번 바라보라고 그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아까 이 책에 다른 친구가 내 약속을 어겼을 때는 굉장히 화가 나고 굉장히 내가 무시당한 느낌이에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의 약속을 깼을 때는 그런 생각하지 않죠. 저 사람이 그런 생각할까봐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미안하고 어떡하지? 그런 생각만 하지?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과정들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버리면 사실 삶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 과정이 어렵죠. 왜 굳이 나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왜 나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한테 이런 것들이 벌어질까? 라고 하면서 힘들어요. 조금 더 세세하게 나를 들어가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이제 저는 아무래도 제 방송에서는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많고 폭식증에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방송에는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자, 내가 폭식증이 있다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힘들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왜 내가 많이 먹는지, 나의 하루의 생활은 어떤지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보는 연습도 필요해요. 그저 나의 행동을 바라보지 말고 타인의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아침에 눈을 떠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들을 먹으며 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보세요. 폭식증이 있는 많은 분들은요, 저도 물론 12년 동안 폭식증으로 겪어왔지만 몸을 굉장히 학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따가 또 나는 폭식증에서 나는 못 고쳤으니까 나는 이따가 분명히 외식하면 또 많이 먹어버릴 거니까 많이 먹어버릴 거니까 아침이나 점심에 되게 많이 절제를 합니다. 타이트하게 조이죠. 그리고 미리 운동을 많이 해놓는다든지 또는 음식을 먹고 또 운동을 되게 힘들게 한다든지 그럼 몸은 늘 힘들어해요. 폭식할 때는 우리의 내장기관이 굉장히 힘들겠죠. 이거 소화하느라고 힘들고 이거 소화하느라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얘는 운동을 죽어라 많이 합니다. 몸은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에너지를 갈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에너지를 자꾸 갈구하기 때문에 머리에서는 자꾸 에너지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에너지는 어떤 좋은 음식들만 채워주는 것도 좋지만 살아있는 음식, 미네랄이 가득한 음식을 좀 채워주시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채워주시는 거, 그러면서 바른 자세로 꼭꼭 씹어서 먹어주시는 거, 위가 눌리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내 몸을 정확히 보고 내 몸이 피곤하지 않게 내 몸이 편안하게 만들어주면요, 폭식증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요. 또 나는 어떠한 생각들로 내 머리가 힘들게 하진 않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에너지 중에 20%에서 30%는 거의 다 뇌가 쓰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먹을 게 많이 필요하잖아. 막 자꾸 단 게 땡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쓸데없는 고민들에 집중해서 빠져 있으면요, 또 에너지를 갈구하면서 초콜릿이 땡기고 과자가 땡기면서 그런데 이 생각들이 또 그 폭식이나 날씬함에 대한 생각이면 그것 때문에 단 게 땡기고 초콜릿을 먹고 과자를 먹으면 또 나 오늘 망했어. 그리고 마구마구 먹어버리는 거. 그거의 굴레가 반복되는 거죠. 자, 내가 어떤 생각에 둘러싸여 있는지 그 생각에서도 벗어나 보는 거. 제가 얘기했죠. 집착하면 그 꿈은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 끌어당김의 법칙, 우주의 법칙으로 내가 그것에 집착하면 반대로 된 생각들이 오히려 나에게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저 지금의 나를 사랑해주면서 지금의 나 있는 그대로를 예뻐해주는 연습,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로 일어나면 좋겠다 하면서 느껴주시는 거.
단지 그냥 느끼고 그 생각들을 즐거워하시고 설레어해 주시는 거. 그러면 그 꿈이 나에게로 다가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을요, 한번 객관적으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짜증을 내고 있다면 왜 짜증내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왜 짜증낼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지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아팠지? 라고 하는 것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딱 다치면서 느낀 거 하나는 뭐냐면, 저는 제2의 소중함을 알고 있어요. 제2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도 종종 얘기했지만, 제2한테 잘 표현을 안 해요. 그리고 제이가 그걸로 인해서 좀 서운해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많이 표현한다고 나름 표현을 했는데, 그래도 제이한테는 그 표현이 좀 부족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다치면서 진짜 제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못 걸으니까,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면서 진짜 우러나와서 고마운 거예요. 진짜 나는 얘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진짜 그동안에 전에 고마웠다고 생각한 거는 진심이 아니었었나 봐. 진심이 아닌 건 아닌데 이렇게 우러나온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요즘은 계속 진짜 자기가 진짜 사랑해. 난 자기가 없으면 너무 못할 거,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이걸 겪으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저희 둘 관계에 있어서도 훨씬 더, 그러니까 물론 좋아지는 과정이었는데 그동안도 훨씬 더 이만큼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괜히 이렇게 일이 일어나진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닫혀있는 동안 많은 것을 좀 더 느끼고 알아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롭거나 이거에 대해서 슬프거나 그렇진 않아요. 단지 좀 자고 아침에 저녁에 밤에 좀 힘들 뿐이지, 분명히 이 기간이 지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 분명히 여기에서는 나에게 무언가가 또 알아차리라고 왔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안에서 뭘 내가 느껴야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거거든요. 폭식의 굴레에서 벗어나야지 라는 생각보다, 이미 나는 자유롭게 먹고 있어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보세요. 폭식에서 벗어나야 돼 할수록 폭식을 더 끌어당겨와요. 그저 맛있게 먹고 있는 나를 생각해보세요. 과일이 신기하죠? 공복 과일은 절대 막 미친듯이 먹지 않는 한 살찌지 않아요. 그리고 단맛 조절이 돼요.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내가 지금 힘든 거를 그래 힘들어 하고 주저앉아버리면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겠지만,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간다면 분명히 더 나은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믿어보세요. 남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남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다르게 보시고, 남에게 나를 알아달라고 그렇게 애초롭게 남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남에게 이쁨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에게 내 손을 잡아줘라고도 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데 어느 누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줄까요? 남에게 의지하는 순간 또 그 기에서 빠지게 돼요. 연애가 이상하게 된다든지, 친구 사이에도 조금 껄끄럽게 된다든지, 일단 나를 먼저 사랑해줘야 주변의 관계도 조금 편안하게 됩니다. 내가 자존감이 낮고 내가 너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연애 관계에서도 삐그덩삐그덩 하게 돼요. 집착을 하게 되니까. 저 사람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 하니까. 저 사람이 나로부터 벗어나면 안 돼 라는, 벗어나지면 안 돼 라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자꾸 좀 연애가 제대로 되지 않게 돼요.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조금 삐그덩하게 돼요. 저 사람이 조금 나에게 대해서 실수하게 되면, 아까 이 책처럼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나 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먼저 사랑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누군가가 자꾸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이 든다면요. 그거를 일단 잠깐 덮어두고 나는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존경받고 싶다면 나를 존경해 주시고 사랑받고 싶다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남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마인드 트레이닝은 여기까지. 아이고야.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그리고 운동들은 제가 전에 저랑 같이 했던 운동들 녹화본 한번 보시면서 하루에 최소 20분 정도만 헉헉대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움직여주면서 호흡이랑 같이 하는 운동들 최소 20분 정도만 할게요. 그 20분이라는 거는 출근길에 걷는 것도 포함이에요. 걸을 때 멍 때리면서 걷지 말고 내 발의 움직임, 내 발이 땅에 닿는 감촉들, 내 손에서 느껴지는 바람의 느낌들, 코끝에서 느껴지는 바람의 느낌들을 다 느껴가면서 걸음을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굉장히 편안하게 이완이 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멍 때리지 않을 것. 그렇게 할게요. 주말이요? 길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컨디션을 봐서. 맨날 달라서 이렇게 만약에 앉아있는 게 편하면 오래 할 거고 그게 아니면 오래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방송은 아니야. 정리해야지. 자, 오늘의 할 일을 적으시고요. 오늘 할 일 중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기적습관 1시간마다 1분씩 해주시는, 1분이 아니라도 돼요. 자주 생각해 주시면 돼요. 호흡이라든지 생각들. 세 번째, 여러분들의 꿈을 상상해 주세요. 이미 이루어졌다 생각하면서 생각 실천, 행동 실천 해주시는 거. 네 번째, 5만 가지에 감사하는 거. 감사할 수 있어야 더 감사할 일이 찾아옵니다. 내가 너한테 선물했는데 이까짓 거 줬어라고 하면 또 선물 줄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우주는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지 않아요. 감사해 할 줄 알아야 또 감사할 일들이 찾아옵니다. 자, 다섯 번째, 확언하시는 거. 숨 쉴 때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언. 내일의 일기 먼저 적어보시고 일주일 일기, 또 1년 일기, 미래의 일기 한번 적어보시는 거. 이렇게 한번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연습. 멀리서 내가 제3자라 생각하면서 나를 한번 지켜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의 여러분들도 응원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스스로를 믿어주세요. 지금 이 방송에서 느꼈던 이 설레임들을 하루 종일 이어가시면 돼요. 할 수 있어요. 이미 이 방송을 들었다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달라지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진 거잖아요. 이미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는 변화의 시작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어보세요. 늘 응원할게요. 오늘도 유채송 부르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을 감사해. 오늘을 사랑해. 오늘을 축복해. 존재만으로 귀한 나에게. 호흡은 빠져 살이 빠져. 호흡은 타 체주망이 타. 호흡 내호흡 편안한 내호흡. 사랑해 에너지 업!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늘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녕. 이따가 봐서 먹방은 아주 확실하지 않은데 하게 되면 들어올게요. 안녕.